안녕하세요, 에디콘입니다. 오랜만에 미래 예측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채를 바이백하겠다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는데 미래의 수를 한번 예측해보자 이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측 영상도 좀 자주 올리고 싶은데 지난 1월에 그 환율과 관련해서 1,500원을 찍을 거다라는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맞췄죠. 네, 5월달쯤 그 1,500원을 넘을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정확하게 맞춘 영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예측이 잘 맞더라고요. 실제로 영상으로는 못 올리고 있는데 아침마다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국제정세나 이런 걸 간단하게 브리핑하면서 미래를 예측해 주는데 거의 한 80% 정도는 제가 말한 수가 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의 그 멘트에서 뭔가 떠오른 영감이 있어서 지금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뭐 자신의 투자나 그 다음에 너무 진지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성지 영상이라고 하나요? 미래에 대한 1년 뒤에 제 말대로 뭔가 세계 국제 정세나 경제 흐름이 변해가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런 증거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채를 이렇게 바이백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이백은 어려운 용어 같지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 국채를 맞아요, 국가가 다시 자기가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발행해놓고 자기가 산다는 거죠. 보통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유동성을 푼다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국채를 일반 사람들로부터 국가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사면서 돈을 개인이나 아니면 뭐 펀드나 이렇게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국채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국가가 사준 돈을 가지고 다시 시중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다시 유동성이 풍부하게 늘어나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유동성을 늘리는 이유는 주가를 뭐 하고 싶어서일까요? 끌어올리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나스닥의 반응은 베센트가 이 발표를 하고 나서 한참 요즘 2주간 좋은 분위기였는데 떨어지면서 마감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유동성 풀어? 국가가 왜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에? 이 시장의 개입을 유동성이 늘어났으니까 주식 오르겠네라는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고 시장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베센트가 이걸 발표한 이유가 여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국채 금리가 지금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채도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굉장히 높고, 그래서 베센트가 바이백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이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시중에 돈을 푼다고? 보통 국채가 늘어나고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에 있는 돈을 전부 국가가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유동성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금리가 낮아질 거니까. 근데 금리를 낮추는 행동이 아니라 금리를 높이는 행동을 하네? 도대체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사람들은 느낀 거죠. 선거가 11월 달인데 선거를 앞두고 뭔가 주식은 올려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위험성이 생겨버렸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어떻게든 선거 전까지는 뭐 하겠다? 주식을 올리겠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네가 그 정책 펼치는 거 보니까 한계에 다다랐다고 본 겁니다. 네가 그렇게 개입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구나.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국채 바이백의 발표가 베센트가 원하던 방향과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베센트는 그런데 재미나게도 바로 시장을 보고 어쭈 이거 봐. 내가 말한 거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면서 다시 2차 성명을 발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는 발표를 하죠. 어떤 발표를 했냐면 뭐 국채, 부채 걱정하지 마. 발전으로 그 국채를 뛰어넘을 만큼 녹여버리면 돼. 돈 많이 푸는 거 걱정하지 마.
경제가 엄청 발전하고 그 속도를 따라잡아 버리면 부채가 무슨 문제인데. 그 정도로 지금 AI 산업 발전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는 아직도 손 쓸 수 있는 정책이나 방향이 너무 많아. 너희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성명 발표를 다시 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 발표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주말이 뛰어버려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베센트가 발표하고 일어난 일은, 나스닥은 일단 시장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재미나게 비트코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거의 1년간 눌려있던 비트코인이, 이 코인들은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데 가장 먼저 반응을 해서 또 한편으로 지금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이렇게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저의 예측은 여기서 앞으로 주가는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당분간, 아니 1년 정도 상승장을 그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이런 사례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2023년도 그 옐런 전 재무장관인데, 전 재무장관이 베센트가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짓을 했을 때 주가가 급등하죠. 근데 좀 재밌는 사실은, 그때 옐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바이백을 하겠다고, 국가가 개입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사실 베센트가 그거 비판했거든요. 근데 베센트가 지금 옐런이 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좀 재밌는 지점인데, 아마 그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가는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선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백을 하는 기간을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베센트가 발표를 했는데, 미국 선거일이 11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일까지만 바이백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 사례는 사실 한국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저희 지방선거, 올해 지방선거가 5월 4일이었죠. 5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차트 보여드리는데 정확하게 저희 반 아이들한테 제가 선거 전까지 미친듯이 오를 거라고 했는데, 선거 전까지 정확하게 5월 4일부터 갑자기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를 반복하는 사이클이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도 주식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한번 좀 파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팔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거일 다음날 이제 급락하면서 제가 저희 반 아이한테, 봐, 선생님 말한 대로 급락하지, 근데 조금 지켜봐야 돼. 아직은 내려가는 방향인지 올라가는 방향인지는 알 수 없어. 조금 지켜봐야 돼 라는 말을 했었는데, 진짜 계속해서 왔다 갔다를 계속했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때로부터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우리 반 아이한테, 스네님이 볼 때는 내려가는 방향이야, 그래서 한번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버지가 장기로 갖고 갈 거라고 이야기하시던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장기는 상관없다고 했는데, 일단 선거일을 기준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제가 말한 대로 그 이후로 하락세를 가게 됐죠. 그래서 선거 또한 지금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들, 그리고 과거의 흐름, 선거, 이 두 가지를 보고 당분간은 주식이 오를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유동성이 늘어나면 당연히 돈이 시중에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가계 부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뭐 대출을 뭐 한 1억 좀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 1억이 저에게 부담되는 돈이 아니겠죠. 그런데 처음에 1억이라는 이 대출을 땡겨 써가지고 좀 넉넉하게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1억 대출 받은 돈이 어느새 수중에 없네요. 근데 갑자기 또 돈을 좀 더 예전에 쓰던 만큼 쓰고 싶은 거죠. 근데 돈은, 뭐 대출 받았던 돈은 이미 고갈됐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게 되죠? 다시 추가 대출 받게 됩니다. 추가 대출 받으면 이제 당장은 또 목돈이 들어오니까 삶이 조금 윤택해지지만, 매달 지출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
또 나중에 대출받은 돈이 모자라게 되고 그러면 뭐 하게 되죠? 다시 추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장에 대출을 받았을 때는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삶이 좀 윤택해지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맞아요. 생활이 더 각박해지는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지금 베센트가 바이백을 하는 행위 또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에 돈을 푸는 거니까 분명 그 돈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그 폭락하는 시기, 버블이 무너지는 시기가 곧 오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시기를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튼튼한 나라이기도 하고 돈을 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그 올릴 수 있는 힘이 강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거는 1년 정도 예측하는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좀 찍어내요.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내일 저희 아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물리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제가 조금 수를 봐드리겠습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조금 보시면 대처하실 수 있는 방향이 좀 생길 것 같아서요. 삼성과 SK의 차트 그리고 과거에 23년하고 지금 23년 아니지 21년과 굉장히 지금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때의 예와 비교해서 다음 영상에서 1년 뒤 수를 또 예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센트의 지금 국채 바이백은 다음 주 한 주는 뭐 단기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 추세를 그릴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튼 저의 예측 영상이 맞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저도 궁금하네요. 맞을지.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